안녕하세요. 정성호 TV의 정성호입니다. 요즘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발 서울 부동산값 오르고 있다. 아니면 오세훈발 부동산 투자 열기가 폭발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신문 기사가 가끔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전에 오세훈 시장이나 또는 대통령이나 기타 정권 한두 사람에 의해서 부동산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돈에는 눈이 있다. 돈이 갈 곳이 없다. 두 번째는 저금리이다. 금리가 2%, 1%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투자 또는 장기적 경제 회복이 되지 않는 이상은 돈은 갈 곳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이러한 가상화폐나 아니면 부동산에 돈이 오는데, 이것을 단순히 정책의 실패 또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문제가 아니고 좀 더 대승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제약회사가 그 규모도 커지고 이익도 늘어나서 셀트론이 올해 21년에 2조 이상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1분기에 이미 5천억 이상의 매출을 했다. 유한양행이 약 4천억 정도 1분기 매출, 녹십자가 3,500억 정도 매출, 종근당이 3,300억 정도 매출, 삼성바이오가 약 3천억 정도 매출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영업이익에서는 셀트론이온이나 삼성바이오가 월등히 영업이익 면에서는 좋다라는 내용이고요. 기존에 있던 제약회사들이 좀 더 무거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회사들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매출과 이익이 몇 배씩 점프할 수 있는 거라서 상당히 좋은 시너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쿠팡 이후에 미래에셋 또는 다른 투자 KKR 사모펀드가 282조를 운용하고 있는데 아시아 투자를 늘리겠다. 그리고 미래에셋에서는 자산 운용을 물류, 병원, 항공에 정조준하기 위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호텔, 오피스 위주 투자에서 비대면이 길어지면서 이러한 대체 투자자인 물류, 병원, 항공 투자를, 즉 펀드 조성해서 자산 운영을 그쪽에 늘린다는 건데요. 정말 한번 눈여겨볼 만한 것 같고요. 저 역시 요즘 같으면 물류 땅, 즉 김포, 경기도 이천, 경기도 안에 있는 전체적인 땅 중에 물류로 쓸 수 있는 땅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3번의 물류 배송할 수 있는 지역이 경기도 이천까지라고 합니다. 또 이러한 컴퍼스로 20km, 15km 이내에 있어야 물류의 원활한 서울, 경기도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물류 혁신 없이는 비대면에서 다른 쿠팡 아니면 로켓 배송, 새벽 배송 이런 것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 확보 전쟁이 이제 일어났다. 물류는 곧 부동산이고 땅입니다. 큰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물류는 기본적으로 약 10,000평에 12,000평 또는 9,000평, 9,000평에서 10,000평에 10,000평, 땅 10,000평에 창고 물류가 10,000평이 가장 좋은, 시너지가 좋은 물류 창고라고 합니다. 특히 냉장, 냉동, 저온이 수요가 급증하면서 경기도 안에 물류 창고는 부르는 게 값이고, 또 물류 관련된 물류를 줄 수 있는 대지가 많지 않고, 또 경기도 이천에서 자주 물류 창고 화재가 남으로써 지자체에서 물류회사의 인허가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류 창고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만 비대면에 저장할 수 있는 곳을 늘려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커머스가 늘어나고 또는 이러한 비대면 관련된 사업이 증가할수록 물류에 대한 욕구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조선 팰리스 호텔이라고 해서 옛 르네상스터의 정용진 회장이 최상급 브랜드로 메리어트 호텔을 유치하고 했다. 즉, 약 24,000평 연면적에 24,000 해패니까요. 약 7,000평 정도의 객실은 254석인데 초호화로 역삼역에 만들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좋은 현상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건 결론은 기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러한 투자의 기회가 단순히 부동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없이 많은 사업 분야에서 눈여겨볼 투자처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비대면 또는 생존을 위해서 금융이나 부동산 정보를 갖지 않으면 어려운 세상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 16일에 가장 큰 헤드라인 뉴스가 코인베이스와 관련되어 있지만 이런 나머지 일, 즉 동부건설이 한진중공업을 인수했다든가 또는 SK 주식회사가 이번에 전기차 인프라 투자를 했다. 즉 충전기, 초고속 충전기 하는 시그넷 EV의 경영권을 약 3천억 정도의 지분 55%를 확보했다는 거고요. 볼보 폴스타에 약 6천만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SK가 투자회사, 투자 전문 회사로서 텔레콤과 비텔레콤을 나눈다는 뉴스가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글로벌화할 것이라는 것이 계획적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국의 위상을 위해서 또 한국의 경제 위상이 이제 세계 5손가락에 안에 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또 네이버 페이가 30만 원 예상 거래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가입 1년 이상 사용자 대상으로 20만 원부터 신용에 따라서 올려준다고 하고요. K뱅크가 역시 최고 300만 원 1분 안에 빌려드려 해서 저금리 시대에 돈놀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바일 금융회사들의 경제력이 급속도로 팽창할 거고요.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들은 많이 쇠퇴할 것입니다. 즉 기존 점포는 많이 줄어들고 앞으로 모바일 금융, 핀테크 금융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자리가 뒤바뀔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화두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트은행이 한국에서 소비자 소매 부분을 손 뗀다는 거고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주열 회장이 수출 호조 약 우리나라가 4% 정도의 올 성장을 예상한다. 3% 이상은 무조건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1분기에 수출이 약 1,465억 달러, 즉 150조 정도의 수출을 해서 올해 600조 이상의 수출은 무난히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좋은 현상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경제 영역이 바뀌고 있고 이러한 바뀌는 영역을 잘 눈여겨보면 엄청난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2천만 원 투자해서 50억의 가상화폐 수익을 놓은 것처럼 주식이나 가상화폐든 또는 부동산이든 앞으로는 비대면이 계속 지속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많다. 또 조금 더 공부하면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린 버핏이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유익한 투자는 본인을 위한 투자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연습하고 노력만이 어쩌면 자신의 미래를 안정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정성호 톱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